다음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가 외람 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축사라기보다는 그동안 사대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성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성원 때문에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엄청난 물과 싸우면서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 만드는 사대강 사업을 이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장님이나 선배님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3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앞으로 이 사대강을 지키기 위해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전투 포인트로다가 3가지만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유념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대강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 사업인데 지금 사대강 사업이 알려지기는 완전히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않겠어요. 저들이 주장하는 수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여기 앉아 계신 제가 좋아하는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돈이 3조 9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만둔 돈의 거의 3배를 사대강의 수질 개선하는 데 돈을 쏘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대강 뚱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천만 평의 농지를 우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적정한 보상을 해가지고 전부 밖으로 나와서 농사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도 2조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강내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 처대지요, 농약 처대지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수질을 오염시켰습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아주 필사의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사대강 내에서 농사 짓는 걸 어떻게 쫓아내느냐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사대강 사업하면서 아무런 잡음 없이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설을 엄청나게 했는데 준설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준설하면서 파는 쓰레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86만 15톤 주먹으로 까뜩까뜩 싣고 경부고속도로 이게 사대강의 수질을 좋게 열심히 하는 수질 개선 작업은 어디로 가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사대강 수질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대강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이러니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공기가 걸리게 첫째 증거는 상스러운 괴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저 멋진 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 강에 보가 얼마나 제가 숫자로 한번 세봤어요. 1만 3천 개의 보가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돌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농사 짓는데 유용하게 썼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거를 좀 더 과학적이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물을 충분히 쓰고 지하수를 충분히 뻗어나가게 해서 지금 보가 물이 딱 차 있으면은 어디를 뚫어도 예를 들어 한 10km 바깥에 반정을 뚫어도 물이 펑펑 나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사대강보를 해체하거나 사대강보를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하수 말라버리면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멋진 최첨단 농사를 짓는데 이거 다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대강보는 마르지 않는 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같을 거예요. 우리가 댐은 저쪽 산골짜기에 전부 있습니다. 만일 가물어서 옛날에 28년 가물어버리면 댐이 전부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든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바닷물을 만들어서 먹고 물을 먹으면 우리가 다 내놓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강으로 가서 보에 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 보의 물, 뗏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물이라는 우리가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댐 만드는 비용하고 보 만드는 비용하고. 보 만드는 비용이 물 1톤을 만들어내는데 그 돈 들어간 게 5분의 1이면 돼. 얼마나 돈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쓰는 물을 확보했는데, 여기 또 우리가 아주 엄연히 생각해야 돼서 환경부한테 무슨 권한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고, 댐을 만들거나 물을 공급하는 수량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수량 문제를 환경부가 넘겨버렸다. 만일 환경부가 수량 문제가 자기의 고유 업무라는 걸 제대로 안다면은 어찌 감히 이 법을 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이 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건 백스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난을 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이 물 문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녹조에 내달려서 녹조를 그린랜드에도 있고 알라스카에도 있습니다. 자연이 녹조가 대단한 괴물이 아니라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식물. 서양에서는 녹조 문제 신경 안 써요. 이거 갖다가 걸러서 비료 만들면 기가 막힌 비료 되고, 이거 갖다가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들면 녹는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녹조라고. 이런 훌륭한 자원을 무슨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정성들여 만드는 볼을 한다니요. 이게 청천벽력가지고 뭡니까?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혹독한 가뭄을 해방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대책이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도경대학교의 변희룡 교수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신라시 때부터 쭉 우리나라 가뭄이 대한들 어떤 게 오느냐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그 숫자를 발견했어요. 아주 극대 가뭄이 12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아주 주기적으로 124년. 그 다음에 대가뭄이 38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그게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가뭄이 1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평가붐이 6년마다 한 번씩.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2012년부터 2030년 이 사이에 이 네파의 가뭄이 대한민국을 휘덮을 통계적으로 옛날에 한 번 쭉쭉쭉 그림을 그려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가뭄 상황을 잘 보셨죠? 이건 가뭄도 아닙니다. 2020년 내년이 대가뭄, 극대가뭄이 아니라 두 번째 큰 대가뭄에 시작되는 2025년이 그 네 개 감기 밀려오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우리나라 가물어가지고 나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이런데 돈을 한다는 얘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지금 가뭄 때문에 나라가 망한 사례가 여러분들 역사 보세요. 한나라도 가뭄 때문에 망했고 당나라도 가뭄 때문에 망했고 고려도 사실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뭄이 고려 패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조가 왜 멸망했느냐? 1822년부터 1902년까지 29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이 나라를 덮친 겁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나라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인공한테 뺏긴 겁니다. 그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가뭄의 피해를 우리가 몸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 사대강군을 지키는 것은 제가 만들었다 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를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대강을 성원해 주신 여러분, 또 사대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대강을 꼭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사대강을 만드신 정종환 국토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선 국회의원이신 정진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진석 의원님은 충남 공주 부여 금강줄기에서 마시고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한국당의 4대 강목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월 22일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국의 보해체 방침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상당히 좀 외로웠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표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재호 장관님께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이 순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정부가 4대강 보호를 해체하고 철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저 역시 잘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불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무모하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아까 정종환 장관님 말씀 그대로 엄청나게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화여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는데, 여러분 국제학술지에 아무 논문이나 게재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의 수준이 훨씬 그 이전보다 개선될 거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산업 폐기에 이어서 4대강 보를 폐기해 철거하겠다는 이 발상부터 저는 참으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제가 지내는 기간 동안에 홍상표 수석님도 와 계신데 정정미 부설장님 계시고, 제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는 2000년도 4대강 예산, 그러니까 2011년 예산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감론을박이 많았죠, 물론. 당시 야당은 1원도 반영시켜주지 않겠다고 의협장을 나왔고, 결과적으로 1원도 삭감되지 않고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어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한 수기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국책사업, 국가사업이 얼렁뚱땅 그게 날치기 처리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우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좌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입각한 과학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영훈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만 제가 가끔 제목 따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운동본부 캠페인은 나라사랑 생명운동본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사랑 생명운동본부. 이렇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우리 이 보호 철거 기도 반드시 저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우수 지사님, 또 우리 박성원 의원님, 또 많은 의원님들, 이미자님은 또 우리 환노인 간사역을 맡고 계시고, 또 정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우리가 해내야 되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부 해체지 특위위원장이시고 또 경제파탄 특위위원장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병국 오선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주 가평입니다.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광훈 회장님, 이재호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원래 지역구가 가평, 양평이었다가 여주까지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여주, 양평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양평, 가평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2천만 주민이, 시민이 먹는 물을 우리 지역에서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회에 물관리정책연구회를 만들고 제가 대표가 돼서 8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도 직접적으로 찾아봤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지만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5월달 6월 초까지 장마가 오기 전까지 성행하는 녹조 현상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한 이 시점 남한강, 북한강에서 한강에서 녹조가 일어났다,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간증하느냐. 지금 금강,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 보를 해체해야 되는 이유를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도 지금 방금 우리 정종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질산이 원인입니다. 우리 한강에서 매년 일어났던 녹조 현상의 주 범위는 팔당 친환경 농업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니까 화학비료 못 쓰고 모두 퇴비를 씁니다. 퇴비가 질산과 인의 주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 주변의 하천 부지를 정부 땅인데 농민들이 임대를 해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런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심했던 지역이 남한강이었던 겁니다. 일반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제가 여주가 2012년도부터 지역구가 가자마자 2013년도에 흥천면에 320mm의 집중호우가 나왔어요. 거기는 큰 산이 없어요. 다 야산입니다. 야산이 있는 한 마을이 얼마만큼 비가 많이 왔으면 그 야산이 뭉개가지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한 마을을 다 덮었어요. 그 흥천면 여주 모든 논밭이 다 물에 잠겼어요.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4시간 만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면 2주가 걸린다. 농사 하나도 쓸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4시간 만에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밭작물 일부 빼놓고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여기에 제가 그 당시 완성되는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관광자원학위에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남에서 올라오신 단체장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왜 영산강만 하냐, 섬진강도 해놔라 하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제 경험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 민주당의 친한 의원이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4대강 다 하지 말아라. 2개의 강이나 1개강만 먼저 해라.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하나 바꿔놓고 대통령이 됐는데 4대강을 다 바꿔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얘네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몸을 담았던 우리 MB 정부의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내지 못했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의 국민에게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외면시지 않는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4대 보를 해체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해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되돌아보면 모든 역사는 스스로의 자기 자승자박으로부터 옵니다. 밖의 세력으로부터 망가지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 보에 손을 대는 순간 천리를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멸망의 전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경고를 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역천자는 망한다. 4대강 고해체는 문재인 정부 해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낙동강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김문수 전 삼선 의원님과 경기도지사를 아닙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삼선 의원님 역임하셨고요. 경기도지사를 2번 하였습니다. 김문수 지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지사 8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정종환 장관님도 이난희 장관님 계시면서 이 4대강 사업 중 한강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는데 여주보, 이포보, 또 강천보 이렇죠. 3개 보를 완성시켜 주셨는데 방금 정병우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반대하는 거 있으면 다 걷어서 경기도에 다 주십시오. 경기도는 강이 2,500개 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임진강 넘치고 또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홍수가 안 나도 북한에서 그 볼을 흘려가지고 댐을 흘려가지고 갑자기 그 임진강 도화 작업을 하던 그 도화 훈련을 하던 군인들도 빠져 죽고 또 물놀이 나왔던 분들도 거기에 바짝 마른 하늘에 북한에서 볼을 내려버리니까 그 강에 홍수가 제가 다 떠내려가서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경기도 주시면은 우리 도민들이 전부 쌍수를 들고 박수를 쳐서 대통령 각하 송덕길을 세워드릴 겁니다. 그 돈 다 받아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은 좀 있으니까 전부 다른 데서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한강 중에서 북한강 그리고 팔당댐 근처 여기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수질이 좋아집니다. 팔당댐 물은 거의 50분 이상 하루에 매일 체크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수십 분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이만희 황영구 장관님 전문가십니다만. 그래서 수질이 나빠진다 그러면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수처리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수질을 계속 수십 분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물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들이 홍수가 계속 지던 것이 홍수가 없어졌고요. 또 스님들 계시지만 여주 신륵사가 바로 남한강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중요해요. 신륵사 마당을 계속 깎아 먹습니다. 이 비가 많이 와서 위에 중주댐을 열어버리면 신륵사 마당이 계속 깎여 나와서 마당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우리 정종환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그 앞에 축대 쌓고 이 봉을 만들고 강바닥을 다 준설하니까 신륵사 마당도 늘어나고 이제 깎아 먹는 법이 없어요. 스님들도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스님들이 그 여주 신륵사 주지 스님이 불교의 환경위원장이셨습니다. 세영 스님. 환경위원장이시고 그 바로 그 불교 환경 하시는 스님들 그 전부 신륵사 마당에서 다 이거 하지 마라 달라 하시다가 나중에 그 사정을 보니까 신륵사 절이 매년 깎아먹는지 이제는 다 보존이 되고 괜찮으니까 다 그만두고 슬그머니 사라지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에도 좋고 농민들한테 좋고 지역이 또 관광자 많고 또 2,500만이 마시는 물이 깨끗해지는데 반대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땅바닥에 이렇게 많이 앉으셨네요. 역시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한국 기독교 총연합 그 회장님 목사님,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은 저 운동권 선배지만 특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하면 다 성공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공시키는 분 아니라 내가 아까 인터뷰하는 보니까 뭐 인간한 기자보다도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생생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조직을 완성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들, 장관들, 목사님들 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스님들도 여기 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셨어요. 이 뭐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스님도 또 다 들어오시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 이미 와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합쳐서 이제는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땅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또 이 정정환 장관님과 유명한 장관님께 자망하시던 분이나 좀 정정길 비서실장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오십니까? 그럼 오시면 못 봤죠. 그러다가 자유한국당도 여기 정진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민자 의원님 다 국회의원들도 다 오시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4대강 보해체 반대 그 조직도 바로 이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의 자유한국당도 들어오고 아까 보니까 바른미래당 정경민 의원도 맞잖아요. 그 바른미래당도 들어오고 여기서는 모든 세력이 다 문재인이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이 대한민국 해체 작업하는 문재인을 몰아내는 이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대회 다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재호 우리 특임 장관님 이 백전의 노장과 또 행정부, 청와대 우리 정경민 실장님들도 장관님들 다 오셨어요. 국회의원들 다 오시고 각 당이 다 오셨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4대강의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4대강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쳐봅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김은수 지사님 감사드립니다.